뉴욕 증시 3대 지수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3대 지수 FOMC 정례회의 앞두고 좀 하락할 만도 한데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0.35% 오르면서 17,192.53으로 장을 마쳤고요. S&P 500 역시 0.26% 상승했습니다. 5,360.79로 장을 마쳤습니다. 다우존스는 0.18% 오르면서 38,868.04로 장을 마쳤습니다. 핀비즈맵으로 바로 함께 가보시죠. 핀비즈맵으로 바로 함께 가보면요. 오늘은 엔비디아 주식 분할 첫날이었습니다. 장 시작할 때 10분의 1로 분할돼서 1000비디아가 100비디아가 됐습니다. 지난 6일 기준으로 엔비디아를 10주 갖고 계셨던 분은 간밤부터 100주를 갖게 됐습니다. 이게 시총 전체 가치에는 변동 없이 말 그대로 주식이 그냥 쪼개진 겁니다. 1200달러였던 주가가 120.88달러로 조정됐고요. 오늘 간밤에 120.37달러로 장을 시작했습니다. 네, 지난달 실적 발표 이후로 이 주식 분할을 기대하면서 매수해온 투자자들이 초반 매도세를 보이면서 바로 하락세가 나오긴 했는데 그 이후로 소폭 상승하면서 121.79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전장보다 0.75% 오른 겁니다. 그런데 여기 정말 엔비디아의 위험을 알 수 있는 비교치가 있습니다. 분할 전 가격 기준으로 엔비디아가 120달러에 마지막으로 거래됐던 건 2022년 10월입니다. 진짜 엔비디아의 위험이죠. 지금 2022년 10월로부터 1년 8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10분의 1 주식 분할을 해서 1년 반 전과 가격이 같아진 겁니다. 10분의 1로 분할을 했는데도요. 엔비디아 주가가 10배가 됐는데 1년 반밖에 안 걸렸습니다. 사실 주식 분할 자체로는 그 기업의 가치에 변화가 생길 일이 없지만요. 좀 더 많은 투자자들이 접근할 수 있고 둘러싼 돈의 흐름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대체로 좀 더 장기적으로도 주가 상승 요인이 되는 걸로 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식 분할한 회사의 평균 수익률이 주식 분할 후에 1년 동안 25%에 달했다는 집계도 있습니다. 여기에 AI 수익에 대한 기대감까지 앞으로 어떻게 겹쳐질지가 엔비디아의 수익률을 결정할 겁니다. 이런 가운데 다시 핀비즈맵 돌아가서 애플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아주 벽돌색 이상으로 빨갛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어떤 주죠? 팀쿡 CEO가 AI 관점에서 중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기대를 한껏 끌어모았던 바로 그 주, 애플의 연례 세계 개발자 회의가 열린 날입니다. 애플 측은 미국 캘리포니아 쿠퍼티노에 있는 애플파크 본사에서 세계 개발자 회의를 시작하고 iOS 18 등의 업데이트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세간이 예상했던 그대로 이제 애플의 OS에는 AI 기능이 대폭 확대됩니다. 애플이 애플 인텔리전스라는 자체 AI 시스템 애플 인텔리전스를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 왜 애플 주가가 2% 가까이 하락했을까? 애플의 개발자 컨퍼런스 개막날 성적으로 2010년 이후로 주가상으로 분위기가 제일 썰렁했습니다. 14년 만에요. 일단 예상을 벗어나지 않은 정도였다는 영향이 컸던 걸로 보입니다. 애플 인텔리전스는 내가 쓰는 글을 고쳐주기도 하고요. 또 내 폰에 들어있는 이 앱, 저 앱에 들어있는 정보를 통합해서 일을 처리하는 이른바 교차 앱 작업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오픈 AI사의 챗 GPT를 애플 기기들에서 쉽게 쓸 수 있도록 시스템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분명히 소비자 관점에서 편리해질 부분들이기는 한데 이 정도는 진작에 예고됐다. 우리는 플러스 알파를 기대했다. 애플만의 뭔가 아주 파격적이고 독점적인 그런 걸 기대했던 시장에서는 실망이 좀 나왔다는 거죠. 애플은 올해 2월에 내놓은 혼합 현실기기 비전 프로 판매국 8곳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한국은 빠졌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시리의 챗 GPT를 심게 되는 오픈 AI의 샘 올트먼이 깜짝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관중들 틈에 섞여 있고 무대에는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애플은 다른 파트너사 사람들에게 무대를 허락하지 않는데 샘 올트먼에게도 그대로 적용됐던 걸로 보입니다. 사실 애플이 이렇게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살짝 실망을 안긴다고 하면 앞으로의 애플 주가와 둘러싼 분위기에 있어서도 상당히 계산기를 두드려볼 부분들이 많은데요. 그럼에도 역시 애플의 자존심은 애플이다. 여전히 콧대가 이렇게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 1등 기업이다. 라는 점을 다시 좀 확인하는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핀비즈맵으로 가서 테슬라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또 빨갛게 떨어졌습니다. 테슬라는 우리 시간으로 오는 금요일에 우리 시간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는 금요일인
주주총회가 있는데 여기서 머스크에 대한 560억 달러 규모의 보상 패키지 안건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지금 테슬라의 대형 기관 투자자들이 거의 모두 이 보상 패키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세계 2대 국부펀드죠.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보상안의 규모가 너무 크고 주식 가치가 희석될 우려가 있다면서 일론 머스크에 대한 560억 달러 규모의 보상 패키지 안건에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개인 투자자들, 개미들은 머스크의 힘을 실어주고 싶어합니다. 머스크가 그래야 테슬라에 계속 관심을 갖고 일할 거라고 보고 머스크에게 이런 막대한 보상 패키지를 안기는데 찬성하고 있는 겁니다. 머스크의 임금안은 2018년에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거쳐서 다 승인됐던 건데 역시 개미라고 할 수 있는 소액주주인 리처드 토네타가 이걸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올해 1월에 잠정 승소했습니다. 그러면서 뒤집힐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 이렇게 모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번 주주총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이 불안에, 개인 투자자들의 불안에 주가가 급락한 걸로 보입니다. 여기서 종목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판에서 오늘 정말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저희 늘 우측 상단에 보여드리는 문제적 종목 짧게 한번 살펴보고 가볼까요?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주가가 7% 넘게 폭등한 게 보입니다. 여기는 무슨 소식이 있었느냐? 우리에게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인수합병 당시의 상황으로 낯익은 이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편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 인베스트먼트가 사우스웨스트에 지분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억 달러, 무려 2조 8천억 원 어치의 주식을 매입했습니다. 자신들이 여기 경영에 좀 적극적으로 끼어들어서 부진한 주가를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사우스웨스트는 여러 가지 경영상의 난맥이 겹치면서 주가가 3년 정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절반 넘게 폭락했던 종목입니다. 코로나 때 이후에 타격을 극복하지 못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행동주의 펀드 중에 하나인 엘리엇이 끼어들기로 하면서 그야말로 투자자들이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 간밤에는 몰려들어서 주가가 7% 폭등한 걸로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 금리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함께 살펴볼까요? 네, 지난주에 계속 시원하게 떨어지는 것 같았던 미 국채 2년물과 10년물 금리 주말 지나면서 급격히 반등해 왔죠. 일단 저희 모닝라이브가 하지 않던 날에 발표됐던 5월 고용 보고서를 비롯해서 이대로 정말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인가? 올해 2번은 내릴 수 있을 것인가? 이대로 인플레는 떨어지지 않는 것인가? 이런 불안이 주말 사이에 상당히 커지면서 미국채 2년물과 10년물 금리 모두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어느새 105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지금 단기 금리점만 반영하는 국채 2년물 금리 4.9% 바로 밑까지 또 올라와 있고요. 미 국채 10년물도 언제 4.3 밑으로 떨어졌느냐는 듯이 다시 4.47%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번 주 빅위크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수요일 밤에 5월 CPI가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목요일 새벽에 FOMC 정례회의 결과가 나옵니다. 금리는 동결될 가능성이 100%입니다. 그런데 36910이죠. 6월에는 연준의 경제 전망과 점도표가 함께 나옵니다. 저희 3월에 나왔던 점도표와 경제 전망 한번 보면서 가도록 할까요? 3월에는 평균 그래도 2.5회의 금리 인하가 있을 거라는 모습을 그런 기대와 전망을 연준 위원들이 전망하고 있는 금리 전망에서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만약에 많이 바뀐다. 이게 만약에 2번 이하로 내려가게 된다고 하면 올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수정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전망치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의 기준금리 전망 지금 4.6%대를 가리켰죠. 지금 저희 보여드리는 표에서 좌측 맨 하단입니다. 이 정도가 되려면은 그래도 3번은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했던 건데 이게 얼마나 바뀌는지가 중요합니다. 이게 상당히 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난다. 4.8%대 이상으로 나타난다고 하면 올해 금리 인하는 2번에서 1번으로 기대치가 그야말로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오른쪽에 저희 동그라미 쳐드린 장기금리 전망도 좀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저게 올라갈지도 관심거리입니다. 저게 올라간다고 하면 저희가 지난해까지 그야말로 지겹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higher for longer, 그야말로 이 정도의 높은 금리 좀 더 오래 가는,
중금리가 좀 더 오래가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서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올해 상반기 이후로 기대해왔던 것보다 금리 환경이 좀 더 빡빡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번 주에 가장 큰 이벤트입니다. 잠시 후에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전문위원과 함께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함께 살펴보면요. 유가도 올라서 이달 들어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중진료 2.9%나 뛰어오르면서 배럴당 77.74달러, 브렌트유는 2.5% 오르면서 80달러 넘어버렸습니다. 81.63달러로 거래 마쳤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여름에 휘발유 수요 증가가 나타나면서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유가가 큰 폭으로 뛴 걸로 분석됩니다. 사실 지금 세계를 덮치고 있는 여러 걱정거리 중에 하나는 기후플레이션이기도 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날씨가 그야말로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른바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로 역시 미국인들 트럼프로부터 좀 마음이 떠나는 모습이 조금씩이지만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접전이기 때문에 약간의 부동층만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부터 마음이 떠나도 대선 판도가 뒤집힐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7개 경합주에서 바이든의 지지율이 50%로 트럼프를 1%포인트 앞선 걸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이 핵심 경합주에서 우위를 보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제 그야말로 대선이 경제할 시기, 정치가 경제할 시기입니다. 그리고